안녕하세요. 허승용 회사입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이 되면 사업자분들은 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인데요. 그런데 부가치세 신고 시즌이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부가치세 신고를 놓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바빠서 신경 쓰지 못하다 보니 놓치거나 매출이 작으니까 그냥 신고를 안 하거나 간이과세자니까 신고 안 해도 큰 문제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신고를 건너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부가치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매출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치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받는 불이익 4가지에 대해 영상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세금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불이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상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한 내 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불이익은 바로 가산세입니다. 우리 세법에서는 부가치세 신고 기간을 정하고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만약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해야 될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가치세 신고 기한, 그러니까 2024년 1월 25일까지 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지연에 대한 가산세도 부과되는데요. 부가치세 신고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기간에 대해 연 8%의 이자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2024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이번 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세무서에 적발돼서 2년 후에 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의 약 16%에 달하는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원래 납부해야 할 부가치세가 100만 원이었다면 본세 100만 원 납부는 물론 무신고가산세 20%인 20만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16만 원까지 총 136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산세가 원래 납부해야 할 금액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납부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바쁘셔도 부가치세 신고 기한 놓치시는 일 없도록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되는 두 번째 불이익은 바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세무서로부터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기한 후 신고는 부가치세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한 후 신고와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세무서의 신고서 확인 및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보통 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국세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는데요. 이후 신고 내용에 대한 사후 검증을 통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특별한 검증 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대해 세무서에서 반드시 검증을 하게 되고요.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확정하게 됩니다. 세무서의 확인 절차가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고 그 과정에서 신고 내용을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기한 후 신고 시 거쳐야 하는 세무서의 번거로운 검증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매출을 판매 금액이 아닌 수수료로 잡는 해외 구매 대행 사업자라거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매입에 대한 이슈가 있는 사업자인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세무서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서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부가치세 신고 금액을 계산해서 가산세와 함께 납부 금액을 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경우보다 부가치세가 높게 계산되어 고지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이익은 정책자금이나 정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 많은 사업자분들이 신용보증대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같은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자의 매출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 증명원과 같은 증명서류 제출을 필수적으로 요구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을 위한 필수 서류인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책자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신청 과정에서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서에 검증 절차를 거쳐야만 신고 내용이 확정이 되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이 확정되어야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정책자금 대출 신청을 염두에 둔다면 매출이 적더라도 부가치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꼭 정책자금 대출이 아니더라도 일반 금융기관 대출 시에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라는 점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근로장려금 등과 같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할 때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나 소득 금액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소득 금액 관련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장려금이나 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업자들은 다 지원금을 받는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서 나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노란우수항공제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란우수항공제는 개인의 소득 금액에 따라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절세 효과가 크다 보니 매년 개인 사업자분들이 노란우수항공제에 가입을 하고 돈을 납부하고 계십니다. 노란우수항공제에 가입을 하려면 매출 확인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만약 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시점에 노란우수항공제 가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늦게 기한 후 신고를 해서 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발급받으려고 해도 세무서의 신고 확정 절차로 인해 단기간 내에 발급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꼭 신고를 마무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4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부가치세 신고 기한 내에 부가치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셔서 불이익 받으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승용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